여러분 안녕하세요. 읽기 코치님들. 아이들과 즐겁게 영어책 읽기를 하러 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써니 리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저번 영상에서 예고해 드린 대로 Fly Guy 시리즈 중에서 첫 번째 책을 어떻게 지도하면 좋을지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수업 준비와 수업 시작이라는 두 가지 주제가 떴는데요. 수업 준비는 말 그대로 아이들과 같이 책을 읽기 전에 여러분들이 오롯이 혼자서 책을 먼저 읽어보고 수업을 준비하시는 겁니다. 여기서도 중점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시면 좋으냐 하면 스텝 1과 스텝 2를 제가 준비를 해보았는데요. 수업 준비를 하는 부분에서 제가 이 코칭 영상을 통해서 도와드리는 부분도 있지만 이 스텝 1과 스텝 2만큼은 여러분들이 혼자서 반드시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먼저 책을 보면서 음원 듣기, 음원을 들으면서 책을 읽기, 같은 말인데요. 음원에서 들리는 소리와 또 내가 책을 보면서 이 단어가 이렇게 들리는구나, 이렇게 읽히는구나 라는 걸 아는 것, 이걸 먼저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의 음원 같은 경우에는 이 책과 함께 음원이 같이 나오거나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는 않지만 유튜브에서 찾아보시면 음원과 같은 그런 유튜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상을 활용하시면 되고 구체적으로 어떤 영상을 쓰면 좋은가요? 라고 또 궁금해 하신다면 제가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이나 더보기창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텝 2에서는 또 번역본을 보면서 이 각각의 문장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아셔야 아이들에게 알려줄 수가 있겠죠. 번역본을 안 봐도 내가 이 책만 보니까 알 수 있겠다 하시면 더 좋겠지만 번역된 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같이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번역한 파일을 또 제 블로그에 올려놓을 거예요. 그걸 또 다운 받으셔가지고 보시고 비교를 하시면서 이 문장이 이런 뜻이구나 라고 먼저 의미를 알아가시는 시간을 가져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음원 들으면서 읽으세요, 소리 내서 읽으세요, 이 단계에서 벌써 난 못해, 나 영어 발음이 너무 안 좋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나의 좋지 않은 발음을 아이에게 들려줄 수 없어. 그 생각에서 좀 벗어나 주십시오. 꼭 우리가 미국인처럼 발음할 필요 없습니다. 영어 발음도 상당히 다양합니다. 그래도 나는 미국식 발음을 하고 싶다 하시면 이건 각자의 노력입니다. 많이 들으시고 그걸 많이 흉내내세요. 억양이라던가 이걸 계속 연습하시는 겁니다. 이 단계에서 여러분, 내가 아이를 위해서 영어 공부를 시작한 거지만 자기 자신의 영어를 다루는 능력이 올라가는 거, 영어를 듣고 말하는 능력 또한 올라가는 것을 기적적으로 경험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고 자신감 가지시고 많이 듣고 많이 읽어보세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권이라도 이 책을 아이와 함께 하는 시간을 가지실 거라면 그 일주일 동안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한 권을 소리내서 읽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셔도 되고요. 자기 전에 하셔도 되고요. 데일리 루틴에 한번 이거를 끼워 넣어 보세요. 이것 효과가 굉장히 클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수업 시작을 어떻게 하는지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을 이제 아이들하고 하실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책을 보면서 음원 듣기 활동이 들어가야 합니다. 이 단계는요, 제 생각에는 챕터별로 끊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책이 그렇게 내용이 길지 않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지금 약간의 학습 활동이기 때문에 끊어서 어느 정도 필요한 부분을 학습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챕터 1을 쭉 듣습니다. 그러면 듣는 과정에서 이미 우리 아이가 알아듣고 무슨 의미인지 파악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걸 지금 묻지는 마시고요. 듣고 따라하는 활동 또는 소리내서 읽는 활동을 같이 해주세요. 음원을 다시 활용을 해서 한 문장씩 이렇게 포즈를 하면서 따라하고 또 한 문장 듣고 포즈하면서 따라하고 이렇게 활동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방금 챕터 하나를 쭉 들었으니까 지금 수업을 준비하고 계시는 코치님과 같이 읽으셔도 되고 아이가 좀 적극적으로 자기가 혼자 읽고 싶어 한다. 그럴 때는 들어주세요. 읽게 하시고 아이가 막히는 부분에 내가 알려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나름대로 듣고 읽고 하면서 벌써 그럼 2번 읽은 셈이죠? 그러면 아까 처음 들었을 때 어렴풋이 알았던 의미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의미 파악이 더 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공고화시키는 단계로 들어가겠습니다. 스텝 3 문장별 의미 파악입니다. 이제 여러분하고 같이 한 문장씩 천천히 읽으면서 번역하는 단계가
되는 건데요. 읽음과 동시에 아이가 무슨 말인지 알았다 싶을 때는 굳이 한국말로 번역해 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막히는 부분일 경우에는 지금 코치님들이 이미 번역본 보고 오셨잖아요. 공부해 오셨잖아요. 그걸 그때 알려주는 거예요. 이런 의미다. 근데 만약에 거기서 문장은 그런 의미인데 이 단어는 내가 알기로는 이런 단어인데 왜 이렇게 쓰였어요? 질문하는 친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잠시 홀드 시켜주세요. 아마도 그 내용은 우리가 지금 포스트 리딩 활동으로 다룰 내용일 확률이 큽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의미 파악이 됐다면 이제는 이 영상과 제가 지금 제공하는 이것과 같은 PPT 파일을 통해서 어떤 부분을 조금 더 집중해서 알고 가면 좋을지 활동을 하는 겁니다. 이 포스트 리딩 활동이라는 게 읽기 후 활동이라는 건데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의 이 채널은요. 가능한 한 많은 책을 쭉쭉 읽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이라는 것을 워크시트처럼 워크북처럼 가능한 한 많이 활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깨끗하게 읽고 그대로 읽어서 또 누구 물려줘야지 아니면 이거 뭐 중고서점에 팔아야지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요. 이 책에다가 뭔가 표시를 많이 하고 아이가 흔적을 많이 남기고 또 읽고 할 수 있도록 이 책 자체가 책과 동시에 워크북이 될 수 있도록 많이 활용해 주세요. 그래서 그 책을 활용하는 방법을 이 영상으로 제가 PPT를 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넘어가 볼게요. 챕터 1입니다. 챕터 1은요, 1페이지에서부터 9페이지에 걸쳐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 챕터 1 시작하시기 전에 뭘 하고 오셨죠? 네, 책 읽기, 듣기, 그리고 내용 파악하기까지 하고 오셨죠. 그럼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포스트 리딩 활동입니다. 그러면 1페이지에서 9페이지, 이 챕터 1 안에서 어떤 내용들을 한번 학습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하고 챕터 2로 넘어가면 좋을까? 그것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챕터 1을 하실 때 잠깐 판단을 하셔야 하는 게 오늘 이 책을 읽을 때 챕터 1부터 챕터 3까지, 그러니까 이 책 한 권을 통째로 다 할 수 있을까? 아이와 함께 다 읽어낼 수 있을까? 아니면 챕터 1까지만 오늘 하고 뒷부분은 또 다음 시간에 할까? 그걸 판단 내리는 근거가 이 챕터 1 수업을 진행을 하실 때 아이들의 반응을 보시는 겁니다. 아이들의 흥미도, 집중도 요걸 보셔야 하고요. 그리고 한 챕터까지 소화를 시키는 데 걸리는 시간 이런 것까지 다 고려를 하셔야 말씀드린 대로 전체를 읽을지 끊어서 갈지를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챕터 1 내용 파악하고 오셨으니까 이제 활동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요. 아이들에게 먼저 뭘 해보라고 한번 유도를 하시느냐 하면 연필 들고 일반 동사의 과거형을 한번 다 찾아봐. 너가 아는 대로 다 찾아봐 라고 유도를 해주십시오. 일반 동사? 과거형? 또 이렇게 생각하실 분 계실 겁니다. 어쩌면 아이도 그렇게 말을 하는 아이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아이들은요, 생각보다 여러분보다 많은 걸 알고 있습니다. 단지 일반 동사, 과거형, 이런 말을 몰랐을 뿐이죠. 그럼 아이가, 일반 동사 과거형이 뭐야? 뭐 이렇게 말을 했다면 말을 부드럽게 바꿔주셔야겠죠? 일단 동사부터 들어가 보세요. 동사라는 거는 동작을 하는 말입니다. 영어 문장은요, 그 문장의 주인공이 딱 등장을 하면 그 주인공이 뭘 하는지 나타내는 말이 바로 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동작인데 지금 하는 게 아니라 뭐뭐 했다 라고 옛날에 있었던 일을 나타낼 때 쓰이는 그 형태, 그거를 과거형이라 그래. 그러면 한번 찾아볼까? 이름이라던가 아니면 나는, 너는, 누구는 이게 나왔어? 대체로 그 뒤쪽에 붙는 말이 동작이야. 그리고 이 책은 뭐뭐 했다, 했어요. 나 전부 그런 과거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 네 생각대로 다 골라봐. 이렇게 유도를 해주세요. 그러면 아이들 연필을 들고 1페이지에서 9페이지에 걸쳐서 모든 문장을 한 번씩 더 보면서 나름대로 고를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것들을 아이들이 찾았을지 혹은 아닌데 찾았을 수도 있고 또 찾아야 되는데 못 찾았을 수도 있고 이 PPT를 활용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자,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같이 찾아주시면 돼요. 아이들이 이런 것을 찾았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한꺼번에 이렇게 띄웠는데요. 지금 내용이 하나 떴는데 그거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네, 우선 이런 단어들이 찾아졌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 주십시오. 저는 지금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분류를 해 놓은 거거든요. 라인을 다르게 잡아 놓았는데요. 자, 먼저 went flying과 went walking입니다. 여기서 이 일반 동사 과거형은 went에 있죠. 지금 이미 제가 실수를 먼저 띄워버렸는데요. go ing, go의 과거형 형태가 went입니다. 불규칙하게 바뀌기 때문에 go가 과거형 갔다가 되려면 went가 된다. went라는 거 한번 상기시켜 주십시오. 아이들이 원하다, want, want 이거랑 상당히 헷갈려 합니다. 생긴 모습 때문일 수도 있고 또 발음 때문일 수도 있는데요. 그거 한번 짚어주시고요. 그러면 구어동사가 있고 뒤에 어떤 동사의 ing 형태가 오면 뭐뭐 하러 간다 라는 말이라는 거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페이지에 나오는 거는 파리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비행을 나가는 거죠. 날아간다, 비행을 나간다, 비행하러 간다, 갔다 라는 말이 될 거고 그 다음에 3페이지에 있는 went walking은 이 아이가, 이 버즈라는 아이가 걸어서 나갔다, 산책하러 갔다 라는 말이 되겠죠. 그거 알려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 페이지 첫 문장에 was looking이 있습니다. was looking은요. 일반 동사는 look인데 앞에 비동사의 과거형 was가 있고 일반 동사 look에 ing가 붙어 있죠. 이런 형태는 어떤 것이다 라고 알려주느냐 하면 과거 진행이라고 해서 뭐뭐 하고 있었다 라는 뜻이다. 이건 문법적인 내용이죠. look을 그 상태 그대로 looked, ed 붙여서 과거형으로 만든 게 아니라 비동사의 과거형을 붙이고 이 원래 동사에는 ing를 붙였다. 이거는 이 행동을 하고 있었다라는 표시다. 요거 한번 짚어주십시오. 그 다음에는 이제 아이들이 많이 골랐을 겁니다. met, caught, said, wanted, stormed. 제가 또 라인을 다르게 분류를 해 놓은 이유는요. 위에 세 개는 불규칙한 과거형입니다. met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페이지가 지금 몇 페이지냐면 6페이지거든요. 6페이지 met에다가 그러면 원래 형태는 뭐였지? 동사의 원형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써보자. 그래서 meet, meet를 한번 표시를 해서 쓰게 해주세요. 그때 이 meet을 우리가 언제 많이 썼지? 만나서 반가워, nice to meet you 할 때 meet 그 단어야. 그 단어가 만나다가 만났다가 됐을 때는 met. 이가 하나 줄어들고 발음은 met가 된 거다. 그 다음에 cut는 어디 있나요? 7페이지 첫 번째 줄에 있습니다. C-A-U-G-H-T, cut인데요. 이 cut 같은 경우는 중간에 있는 이 GH가 묵음입니다. 소리가 나지 않아요. 그러면 C와 AU와 T의 발음만 신경을 써주면 된다는 거죠. AU는요, 파닉스에서 단단하게 배운 친구들은 바로 알고 있을 거고요. 또 잊었을 수도 있습니다. 괜찮아요. 지금 알면 되죠. AU는요, 턱이 아래로 떨어지면서 O와 어의 중간 발음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caught. 그래서 이거를 잘못해서 우리 뭐 따뜻하게 입는 옷 코트처럼 발음하면 안 됩니다. 코트 하면 안 돼요. 그건 장모음입니다. caught, 턱이 떨어지는 발음이다. 그러면 이게 뭐에 어떤 동사의 과거형이냐 짚어주셔야겠죠. 지금 제가 띄우지는 않았지만 지금 책에 쓰게 해주십시오. C-A-T-C-H 이걸 그대로 불러주면 애들이 썼겠죠? 그러면 쓰고 나면 읽어봐 하면 읽을 수 있는 단어입니다. 파닉스대로만 읽으면 되거든요. cat하고 ch는 취잖아요. catch 읽어낼 겁니다. catch의 뜻도 이미 알고 있는 아이들 있을 겁니다. 잡다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 이미 의미 파악을 한번 하고 왔기 때문에 그 남자아이가 병 안에다가 그 파리를 잡아 넣었어. 물론 넣는다는 말은 없지만 이 cut이 다 포함하고 있겠죠. 그 다음에 바로 밑에 said가 있습니다. say, S-A-Y 이것도 옆에 쓰게 해주십시오. 말하다인데요. 이거 아이들이 자칫 잘못 발음하는 경우가 많아요. 왠지 S-A-I-D 이 과거형이 said처럼 발음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said라고 발음하지 않습니다. said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세 개가 불규칙하게 변화된 과거형이었다. 왜 불규칙이냐? 규칙은 이렇게 생겼기 때문이죠. wanted와 stoned에서 볼 수 있듯이 ed가 붙습니다. ed를 붙여서 만드는 과거형을 규칙 과거형이라고 해요. 그런데 want에다가 ed를 붙였을 경우에는 wanted, 발음이 ed, wanted 이렇게 났죠. 그 다음에 stomp 뒤에 붙인 ed는요, stomped. 이건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끔 해주세요.
wanted와 stoned의 ed의 발음이 이렇게 살짝 달라질 수 있다는 건요. 사실 뭐 어떤 발음 뒤에는 또 발음의 용이성을 위해서 이렇게 바꿔주고 이렇게 규칙으로 설명을 하실 수는 있지만 내가 발음하는 것까지 규칙 따져서 생각해서 나오게끔 하면은 이게 시간이 걸려요. 뇌에서 처리하는 시간이 걸려요. 그렇게 하시지 말고 그냥 직관적으로 wanted, don't 이게 그냥 내재적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많이 노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어휘를 중심으로 해서 유용한 표현들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어와 단어가 결합을 해서 어떤 특정한 의미 단위를 형성을 하는데 이 의미 단위를 통째로 알고 있으면 다양하게 또 활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 페이지와 4페이지에 나와 있는 look for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이 페이지에 나와 있는 문장과 4페이지에 나와 있는 문장의 패턴은 동일합니다. 이 페이지는요, he was looking for something to eat. 그는 먹을 거를 찾고 있었어 라는 거고요. 4페이지는요, he was looking for something to catch. 그는 잡을 걸 찾고 있었어 라는 말인데요. 이 look for만 지금 따로 떼어서 지금 화면에 띄워놨는데요. 물론 was looking for 이렇게 진행형으로 사용한다는 거는 앞에 시제를 다룰 때 봤습니다. 과거형을 다룰 때. look for의 의미는요. 무엇을 찾다입니다. 무엇을 찾다. 그럼 제가 여기서 두 가지 아이들과 함께 봐야 될 부분이 뭔지를 알려드릴 텐데요. 먼저 이 look입니다. look. look만 따로 떼어서 아이들한테 무슨 뜻이냐고 물어봐 주세요. 그럼 대부분의 아이들이 보다라고 답을 해요. 아이들이 look이라는 단어를 영어를 처음 접하고 처음 배울 때 보다라는 뜻으로 배우기 때문인데요. 나중에 활용을 할 때 아이들이 자꾸 오류를 일으켜요. 보다라는 말을 하려면 look 뒤에 at이 반드시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문장들은 at이 없고 look만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그때는 보다라는 뜻이 아니라는 건데 그것 때문에 애들이 헷갈려 합니다. at이 없이 혼자 있을 때는 보다가 아니라 보이다라고 계속 주지시켜 주십시오. He looks pale. He looks sick. 그는 창백해 보여. 그는 아파 보여. 뭐뭐해 보인다라고 쓸 때 look이라는 거. Look at that, look at this. 이거 봐, 저거 봐 할 때 쓰는 게 look at이라는 거. 요거 한번 짚어주시고요. 근데 look 뒤에 at이 아니라 for가 붙었을 때는 뭔가를 찾고 있다, 찾는다라는 의미라는 거. 그래서 이 look for는요. 행동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지금 안 보여서 없어져서 막 찾고 있는 행동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진행형이랑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찾고 있는 중이야 하려면 뭐 am looking for, is looking for 될 것이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찾고 있는 중이었어요 라고 할 때 was looking for 이렇게 진행형과 잘 결합을 한다. 행동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찾다라는 뜻이라는 걸 아이들한테 알려주는 순간 이렇게 또 묻는 아이도 있습니다. 찾다라는 거는 find 아니에요? 난 찾는다 find라고 배웠는데. 물론 find의 뜻도 찾다입니다만 이 look for와 find는 쓰임새가 좀 다릅니다. find는요, 결과에 중점이 맞춰져 있어요. 어디에 있나 저기에 있나 찾고 있는 이 행동이 아니라 발견한다는 거, 결과 중심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찾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활용을 할 때는 find를 쓰지 않아요. 나는 뭐뭐를 발견했어. 그냥 과거형 I found. 이게 가장 잘 어울리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find와 look for가 조금 다르다. find, look for를 구별하는 것까지 알려주시는데 그걸 좀 버거워한다. 그러면 look for에 집중하세요. 뭐뭐를 찾고 있는 중이야. 그래서 이거를 활용을 하게 하는 겁니다. 내가 휴대폰을 어디 뒀는데 몰라가지고 나 지금 휴대폰 찾는 중이야. 이거 한번 만들어 보자. 진행형으로 만들어 보자. 그러면 I랑 어울리는 비동사를 하나 데리고 와. I am. 그러면 look을 진행시키려면 어떻게 한다? ing를 붙여. I am looking for my cell phone. I am looking for my cell phone. 이렇게 되는 거다. 자, 그 다음엔요. 제가 something이라는 단어를 띄워놨습니다. 이 something이라는 단어는 2페이지 그리고 4페이지에 몇 번이나 반복이 되느냐면요. 총 6번이 반복이 되는데요. 무언가, 어떤 것이라는 단어죠. 그런데 뒤에 어떤 형태의 어떤 단어가 오느냐에 따라서 활용이 다릅니다. 그런데 그 활용이 어떻게 다른지를 이 책에서 다 보여주고 있어요. 볼까요? Something to eat, 먹을 거. Something to catch, 잡을 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something 뒤에 it이나 catch 같은 행동을 나타내는 동사가 왔을 경우에는 to를 붙여서 먹을 거, 잡을 거 이렇게 만든다. 그리고 something tasty. 이건 무슨 품사라고 하죠? 명사를 꾸며줄 수 있는 말이죠. 맛있는 무언가. 형용사라고 하죠. slimy. 미끄러운 무언가. 이것도 역시 형용사입니다. smart. 영리한, 똑똑한 무언가. 이렇게 동사가 오는 경우와 형용사가 오는 경우가 있는데 동사가 올 때는 이렇게 to가 붙는다. 그런데 공통점이 있죠? 전부 something 뒤에 가서 붙는다. something을 꾸며주는 말은 뒤에 붙는다. 먹을 무언가, 잡을 뭔가, 맛있는 뭔가, 미끄러운 뭔가, 똑똑한 무언가 뒤에 가서 붙는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나오는데요. 그럼 이거는 위 두 경우랑 또 다르죠? 그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The Amazing Pet Show라는 거 보세요. 이거는 뭐 놀라운 반려동물 대회라고 해서 명사입니다. 명사가 왔을 땐 아하, for를 붙이는구나. 요것도 봐주실 수가 있죠. 그래서 for에 동그라미 한번 하시고 for 뒤에 Amazing Pet Show 요 부분에 명사 이렇게 한번 적어보시고 to catch, to eat 표시하시고 또 smart, slimy, tasty 한번 표시를 해주십시오. 그러면 또 이어서 어떤 부분을 또 봐주시느냐 하면요. 여기에 의성어가 두 개가 등장을 했어요. 의성어가 뭐죠? 소리를 표현하는 말이죠. 두 개가 등장을 했는데요. 먼저 6페이지에 보시면 파리가 이 아이의 코에 와서 탁 부딪히는 장면이 나오죠. 그림 지금 보고 계시죠? 거기에 대문자로 boink라고 나와 있습니다. boink. 이 대문자로 나와 있는 건 그냥 강조 표현입니다. 이 의성어가 이게 뿅 이렇게 왔다는 거. 자, 요거에 쓰임새를 한번 봐주시면 돼요. 가벼운 충돌이나 튕김을 나타내는 의성어다. 그래서 뭐 뿅 이 정도 제가 번역을 해놨습니다. 정확하게 이거는 뭐 뿅을 하세요, 뿅을 하세요 뭐 이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느낌만 아시면 됩니다. 크게 와서 쾅 부딪히는 게 아니라는 거. 보잉크, 보잉크 요 느낌 아시면 됩니다. 느낌 아니까. 그 다음에 buzz인데요. z 발음, 알파벳의 마지막 글자 zero 할 때 z입니다. z가 두 개 겹쳐 옴으로 해서 b, b 발음. 그 다음에 u의 기본 파닉스 발음이 어잖아요. 버스 할 때 버잖아요. 그 다음에 이 z 발음은 정말 떨리게 해주셔야 해요. 알파벳 g 발음처럼 한다고 하거나 하시면 안 돼요. 이게 확실히 떨려주셔야 돼요. 진동이 느껴지셔야 합니다. 진동음이기 때문에 작은 동물의 날갯짓 소리라고 하시면 돼요. 곤충의 빠른 날갯짓 소리, 버즈, 파리나 뭐 벌 같은. 그래서 굳이 우리말로 또 번역을 하자면 윙, 이 정도의 느낌이다. 그런데 여기서 이 주인공 아이의 이름이 또 버즈거든요. 파리가 낼 수 있는 유일한 소리인데 버즈라는 아이의 이름이기 때문에 얘가 내 이름을 말하네 뭐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제가 비동사 플러스 형용사를 띄워놨습니다. 비동사 플러스 형용사를 제가 먼저 띄워놓은 이유는 이런 식으로 패턴이 되어 있는 문장을 찾아보라고 아이들에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자, 그러면 어떤 문장을 찾았을까요? 8페이지 맨 처음에 있는 The fly was mad. 여기가 비동사 플러스 형용사 패턴이죠. mad는요, 뭐 미친 이런 의미도 있지만 화가 엄청나게 많이 났다는 의미도 돼요. 화난입니다. 형용사를 단어 뜻으로 공부를 할 때는요. 비동사와 합체됐을 때만 화가 난다, 화가 났다 이렇게 되는 건데 mad의 뜻만 말해봐라 했을 때 아이들이 화났어요 이렇게 서술까지 해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아야 비동사랑 합체돼야 화나요 라는 말이 된다 라는 걸 좀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형용사를 좀 사전적인 의미로 뜻을 따로 외워서 뭐 만약에 단어 시험을 친다거나 그럴 때는 화난 이렇게 쓰라고 해주십시오. The fly was mad. 그럼 같은 패턴이 또 어디에 있느냐? 9페이지 첫 문장에 있습니다. The boy was surprised. surprised가 논란이거든요. 감정을 느끼는 거야. 놀라게 하는 게 아니라 놀라운이 아니라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비동사 플러스 형용사의 패턴에 들어간다. 챕터 1에서 또 마지막으로 했으면 하는 활동을 제가 두 가지를 짚어놓았습니다. 8페이지, 9페이지를 펼쳐 놓으시고요. 무엇 하고 싶다라는 표현과 또 삼형식 문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서로 지금 관련이 있기 때문에 같이 제가 주제로 띄워놨습니다. 무엇 하고 싶다라는 말은요. 무엇 하기를 원한다. 원한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 바로 뭐죠? want입니다. want를 가지고 활용을 할 건데요. want에다가
바로 뒤에 명사가 아닌 동사를 쓰고 싶을 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want가 원한다니까 I want 하고 나서 some ice cream. 난 아이스크림을 좀 원해. 이렇게 명사가 바로 올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을 원한다라고 할 때는 동사 원형 앞에 to를 붙여주면 된다는 거예요. 이 패턴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8페이지 두 번째 문장 He wanted to be free 여기에 있죠. 그는 원했어요. 근데 뭘 원했느냐 하면 to be free를 원했다는 거예요. free는 형용사이기 때문에 비동사가 반드시 필요하죠. 앞에 나는 자유로워 이러려면 I am free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I am 할 때 이 am을 잘 보시면 아 이거 비동사네. 그러면 이거를 원형으로 바뀌면 be겠죠. be를 to를 찰싹 붙여서 want 뒤에 연결하니까 그거 하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근데 be는 뭐 되다 이런 뜻이니까 그는 자유롭게 되기를 원했어 라는 말이 되는 거죠. 비동사를 붙이니까 조금 더 어려운 것 같은데 더 간단한 문장을 제가 만들어 볼게요. I want to take a shower. take a shower가 샤워하다 라는 표현이잖아요. 그럼 이걸 to로 연결을 했더니 나는 원해 뭐를 샤워하는 것을 이렇게 됐죠. 조금 더 자연스러운 해석을 하자면 하고 싶다가 되는 거잖아요. 나는 샤워하고 싶어 이런 말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want에다가 to를 붙이고 동사 원형을 붙이게 되면은 그 동사 원형의 행동을 하고 싶다라는 말이 된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 to 플러스 동사 원형 뭔가 어디선가 본 것 같지 않으신가요? 문법 공부 한창 하실 때 to 플러스 동사 원형 뭐라고 배우셨죠? 바로 to 부정사라고 하죠. 기억나셨나요? want라는 동사는 to 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한다. 이렇게 배웠을 확률이 굉장히 높을 것 같네요. 네, 여러분들 우리는 그런 식으로 배웠죠. 저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영어를 배울 때 그런 식으로 배웠지만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위에서 내려오는 어떤 문법 규칙을 가지고 그거를 말에 적용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시간 걸리는 학습 말고 내가 딱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건 이렇게 써야 돼 라는 것을 내재적으로 알 수 있게끔 많은 어휘에 노출을 시켜주셔야겠죠. 그래서 want 동사원형, want 동사원형 이렇게 하면 뭐 하고 싶다 라는 말이 된다는 거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 아이들한테 뭘 하고 싶은지 각자 문장 하나씩 만들어 보라고 하십시오. 그럼 자기가 아는 단어를 총 동원을 해가지고 I want to 만약에 비동사를 사용한다면 장래희망을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Be an astronaut. 난 우주비행사가 되고 싶어. 이런 걸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간단한 동작 넣어서 I want to eat some ice cream. I want to play soccer. 이런 식으로 아는 말을 붙여서 뭘 하고 싶은지 표현을 하게 해주십시오. 자, 그러면 이것과 제가 관련 있다고 했던 삼형식 문장 가도록 하겠습니다. 삼형식 문장, 또 문법이야, 머리 아파. 삼형식 문장이라는 말 자체는 기억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주어, 동사, 목적어는 좀 알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주어, 동사는 이미 아세요. 누가, 요거에 해당되는 게 주어고 동사는 누가 뭘 하는지 행동. 영어는요, 우리말과 다르게 끝까지 안 들어도 문장의 핵심이 앞에 있죠. 주어가 동사한다. 요게 핵심이잖아요. 뼈대잖아요. 거기에 뒤에 이제 말이 붙죠. 뭘 하는지 구체화가 되는 건데요. 주어가 동사를 해. 나는 좋아해. 이런 거예요. 근데 뭐를 좋아해? 이 을에 해당되는 말이 바로 목적어입니다. 그러면 이 패턴을 갖고 있는 문장을 하나만 같이 찾게 제시를 하나 해주세요. 바로 이 문장인데요. 8페이지에 He stomped his feet. 그는 굴렀어. 쿵쿵 굴렀어. 무엇을? His feet. 그의 발을. 이렇게 됐죠. 이거와 똑같은 패턴이 9페이지에 하나 더 있습니다. 찾아보라고 해주세요. 여러분들 찾으셨나요? 바로 이 문장이죠. You know, 너는 알아. 뭐를? My name, 나의 이름을. 그러면 동사 바로 뒷자리에 그의 발, 나의 이름 이렇게 명사가 딱딱 왔죠. 요거를 이제 활용하는 연습을 해주시는 거예요. 나는 뭐뭐 해. 나는 노래해. I sing. 근데 뭐를 노래해? 어떤 노래 제목 넣어주면 돼요. Dynamite. 뭐 다이너마이트라는 노래를 해.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요, 제가 아까 위에서 설명드렸던 뭐뭐 하고 싶다. 요거랑 관련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위에 나와 있는 이 want를 활용한 문장도 삼형식이잖아요. 자세히 보시면. 그는 원해 무엇을 자유로워지는 것을 이렇게 되는 거죠. 나는 원해 뭐를 샤워하는 것을. 그런데 위아래 문장의 차이점은 위에는 동사가 오기 위해서 to를 붙여서 만들어줬고 그러니까 to 부정사가 왔고 밑에는 그냥 바로 명사가 왔다는 거죠. 이게 다 삼형식 문장이에요. 주어, 동사, 목적어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
그래서 이런 패턴의 문장을 찾기 활동을 또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7페이지에 보시면 The boy caught the fly in a jar. 이 문장도 역시 삼형식입니다. The boy, 그 소년이 caught, 잡았어. The fly, 그 파리를. 이렇게 되죠. 단지 어떤 장소에 잡아서 가두었다는 표현으로 in a jar, 유리병 안에 라는 이게 붙어 있을 뿐이지 뼈대만 보시면 주어, 동사, 목적어, 삼형식 맞잖아요. 그리고요, 그 바로 밑에 있는 pet 하고 지금 따옴표 있고 말하는 거 있죠. pet 하고 he said.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서가 좀 다를 뿐이죠. 이 따옴표에 들어있는 말이 대사기 때문에 이걸 먼저 말해줘. pet이라고 그가 말했어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것도 삼형식에 들어가죠. 자, 그럼 여러분 챕터 1을 마치셨어요. 챕터 1 활동을 이런 식으로 아이들과 같이 읽었을 때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보시고요. 끊어서 해야겠다 싶으면 오늘 수업을 여기서 마치시는 겁니다. 아이들이 자유롭게 더 읽을 수 있게. 뒤에 내용은 이런 포인트를 가지고 수업 진행은 하지 않았지만 아이들이 아마 읽고 싶어 할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읽고 싶어 하면 읽게 해주십시오. 아니면 또 끊으셔도 되고요. 그러면 제가 챕터 1을 강의를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챕터 2는 또 다른 영상에서 이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봐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꼭 뵙기를 바랍니다. Thank you very much. See you next time.